부대 차렷! 우리 구독자님께 대한 별의 단결! 바로 해외 용병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똑같은 루틴에 계속 얘네들이 탈레반 애들이 폭탄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관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그린 지역이라서 다 같이 이렇게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미사일을 막 계속 날립니다. 미사일을 날리면은 얘네들가 타겟을 잡고 막 정확하게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대사관이 이쪽이니까 그냥 막 쏘고 도망가죠. 쏘고 그러는 네, 겁니다. 쏘고 도망가죠. 그러면은 어디에 떨어질지를 몰라요. 네, 이제 뭐 한국 대사관에 떨어질지 호주 대사관한테 떨어질지 어디 대사관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저희는 뭐 대변을 보다가도 이게 사이렌이 울리면은 바로 똥 안 닦고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헬멧 쓰고 항상 그게 그 무한 반복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서로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리라도 조금 뭐 무전기 소리가 조금이라도 뭐가 흘러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나 하고 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긴장감의 연속이 예. 좀 스트레스 압박, 심리적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휴가를 3개월에 한 번씩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항을 이제 카불 공항까지 가게 됐는데 방탄 차량을 타고 현지인들 가드를 동행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테러가 발생해서 그 시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시체가 이제 터진 네, 그런 거를 이제 가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게이트 쳐져 있고 네. 거기 현지 경찰들 군인들은 계속 모여가지고 수습하고 있고 근데 거기 또 이제 락이 걸려서 공항에 락이 걸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또 막 몇 주 있다가 또 다시 나가게 되고 또 계속 또 폭탄 테러가 터지고 1순위가 이제 공항, 병원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 또 터지면은 그 터지면 항상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이렌 울리고 또 다시 네. 방탄 착용하고 실탄 장전하고 또 대치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스트레스였고 힘들었던 점 같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네, 심적인 압박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럼 네. 혹시 실제로 총격전을 한 적이 있어요? 총격전은 거의 이게 저희는 완전 내각에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네. 진짜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탈레반이 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번은 저희 포인트 지점에 한국 대사관 포인트 지점으로 탈레반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대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 파견단이랑 같이 해서 대치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해라. 그래서 진짜 각자 포인트 잡아서 진짜 긴장을 하고 있었던 적은 있는데 다행히도 그건 지나간 상황이었고. 그럼 두 분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대사관 이제 경호를 맡으신 거네요. 네. 경호 작전을 하신 거고. 네. 우리 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예, 맞습니다. 용병이었잖아요. 선박 네. 용병은 총격전이 많지 않아요? 총격전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자주 있지는 자주 있지는 자주 있지는 않은데 않고. 이제 한 번 오면은 좀 타격이 커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선이 있고 네. 소말리아 그 해협 그쪽에 인도네시아 그 해협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아담마 쪽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집트 쪽으로 지나가는 그 스웨즈 코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선도 다니기가 좀 힘든 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네. 딱 한 대씩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싯배들을 항상 다닙니다. 뭐 그 위에 오만도 있고 밑에 이제 소말리아가 있으니까 이제 낚싯배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딱 한 배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선이 있고 뒤에 이제 스키보드 한 3대씩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쪽으로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은 이제 네팔이나 다른 이제 뭐 스리랑카 사람들이나 해가지고 요원을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불렀습니다. 2마일 정도 되면은 저희는
팀원들 다 불러야 됩니다. 점점 예, 가까워지면 대치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애들이 저희 쪽으로 오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스리랑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선박 쪽으로 이제 다시 그쪽으로 유턴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딱 느끼면서 아, 여기서는 원래는 제가 있으면 처음 있었던 일이라서 1년 10개월 동안 아, 이게 좀 그래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선박을 타면은 10발씩 10발 이내로 이제 저희는 사격을 실시합니다. 실탄 사격을 실탄 사격을 연습 사격을 실시합니다. 탄피 죽거나 하진 않죠? 탄피 죽거나 그런 거 네. 아니죠?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탄피 죽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바다니까. 네, 바다니까 그냥. 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는 또. 예. 그럼 지금 같이 근무했었던 그 팀원들은 네.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 있습니다. 한국 팀장 역할로 한국 분들이 한 8명, 9명 정도 있고 8명.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다른 외국 인원들을 이제 계약을 해서 현지인들. 네, 현지인들이나 다른 이제 저희 다른 해상 외국 명?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건비를 싸게 좀 그쵸.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이제 저희가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사격도 저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팀원들을 믿어야 되는데 사격 부분에서는 좀 무섭잖아요. 믿음이 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음. 항상 그 부분에서도 항상 같이 훈련하고 이제 무전기 훈련도 같이 하고 그래서 또 해외에서 오는 이제 네팔 인원들이나 다른 인원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총 한 선박 제가 안에 본 인원들 한 30명 정도 한 되는데 30명 아마 좀 정도? 더 될 겁니다. 그 용병만 30명인 건지 아니면 전체 선박 그 운전하시는 분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선박 안에 탈 수 있는 그 인원들은 그 선박마다 다릅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거의 한 30명 이내? 네, 30명 그러니까 이내. 본인이 탔던 거는 이제 30명 30명 이내에 있는 선박을 탔던 거. 그럼 그 선박 용병에서 본인의 임무가 뭐였어요? 거기서 하는 게? 제 임무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선박 있지 않습니까? 무역. 네, 무역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네. 하림에 소속되어 있는 뭐 페노션이나 뭐 다양한 이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노스 5도에 네. 이스트 65도 정도 되면은 이제 그쪽이 위험 지역이라고 해수부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해외 이제 그 무역 쪽에서도 정해져 있는 게 좀 더 축소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쪽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선박하기 때문에 승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기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선박을 항상 타서 이제 한 번 피납이 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 회사가 네. 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부도가 날 수 있는 정도로 그치. 어떻게 보면 비용도 내야 되고 만약에 구출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비용도 다 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하나의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하나 이제 보험으로 드는 게 지금 선박 맞습니다. 용병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선박이 무역이라는 게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근데 다른 선박들은 이제 그 회사에 네. 한 배만 오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수박들이. 네. 그래서 이거 타고 있으면은 다른 데서 하산하고 이거 타고 있으면은 또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을 지나가는 거라서 다시 또 거기서 타서 또 여기서 또 하산하서. 그 이제 그 무역 배가 이제 오는 게 딱 보이면은 이제 타고 있던 선박이 이제 인근 경호하면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항까지 네.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 임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계속 타요? 아니면은 계속 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사이클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이게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승선을 해서 그 남아공까지 가는 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조금 넘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탈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길게 타면은 이제 부정기선이라고 벌크선, 네. 이제 뭐 곡식 싣고 소금 싣고 뭐 구리 싣고 그런 선박을 타게 되면은 좀 더 오래 탑니다. 한 달 탈 수도 있고 한 달 반 탈 수도 있는 게 그 선박은 위험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안요원이 계속 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 다양하게 카캐리어도 있고 탱커 기름 네. 그리고 이제 벌크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양 쪽에 참치가 이제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바다 쪽에 태평양도 있을 테고 서양도 있을 테고 그 선박에서는 업이 끝날 때까지 그게 제일 오래 탑니다. 참치 운반선이 제일 오래 탑니다. 한 달 반 동안 그 와이파이도 없이 아예 없이. 그 참치잡이배. 예. 맞아요. 참치잡이배 돈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들어. 참치를 잡는 배는 아니지만은 네. 참치를 잡았던 어선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에 딱 만나는 겁니다. 그 네. 막만내 주차장 딱 만나서 네. 이 기계로 옮기는 계속 진짜- 쉬는 아. 겁니다. 이 배가 끝나면은 뒤에서 한 두세 대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톤수를 채워야지 걔가 저희는 다시 출발입니다. 출항을 해서. 예. 어이구. 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이동, 또 이동, 또 이동해서 저희는 이제 기약이 없네요. 예, 기약이 그거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이런. 보통 기약이. 그냥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타야지만이 와. 예. 빡세다. 그럼 그렇게 한 달 반 타고 와서 그래도 좀 쉬는 타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육지에서. 쉬는 타이밍은 그 선박에는 이제 그렇게 좀 열 몇 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 선박도 이제 태평양도 가야 되고 네. 뭐 다른 지역 있다 보면은 그 순회하는 기간이 한 달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내리면은 좀 기간이 있습니다. 한 짧은 3주, 길면 한 달 좀 더 넘게 이제 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참치운반선을 안 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보름이라고 보름이고 보름이라고 보름이고 제가 처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선박을 승선하려면은 항구에 와서 승선하는 게 아닙니다. 통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낚싯배를 타고 네. 뭐 이게 가면서 선박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그 통선이 붙어서 사다리 올라가서 승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박을 뉴스에만 보고 뭐 TV에만 보고 사진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봤는데 카캐리어를 봤는데 이게 아파트 한 15층 와. 되는 그런 높이에 공소노동장 한 3개 정도 되는 그 넓이 와. 되는 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너무 지금 제일 인상 깊습니다. 지금 우와. 그게 처음 엄청 큰. 네, 진짜. 처음 이제 작전 투입 어떻게 보면 작전 투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승선한 그 선박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올라왔어? 올라갈 때도 힘들게. 사다리 그거를 그 고층 높이를? 그러니까 고층 높이는 아니고 예. 파일럿 타는 높이가 있습니다. 아. 항구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 지역의 항구에서 유명한 파일럿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 요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사람들 타야지만이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니까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한 5층 높이? 5층 높이? 예. 그래도 5층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와. 이제 장비도 이제 그 그러니까. 박스 있잖아. 다 틀로 이씨. 와. 이렇게 옮기고 완전 멋있네. 예. 그게 일이네요. 네, 그게 승하선이 어떻게 보면은 하선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선은 이제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파일럿 사다리. 그걸 타고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승선할 때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무기도 묶는 것도 잘 묶어야 되고 그렇죠. 사다리 잡는 것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면은 그냥 즉사. 그리고 무기도 떨구면은 이제 다 부셔지죠. 바닷속으로 그냥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이 또 그쵸. 일단 뭐 돈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아마 월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월급 어느 정도 받아요?